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보고와 시간 관계상 또 여기에 준비된 PPT가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비춰봤자 잘 안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울산광역시의 연합회를 발기하고 또 조직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울산에서 지금 최상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모두 함께 오신 분들 일어나서 이제 얼굴 한번 잘생긴 얼굴들 한번 보시고 격려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지역은 원래 연합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회가 조직이 되고 그 지회가 어느 정도 우리가 요망하는 숫자가 차면은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울산은 아주 단번에 각 지회와 그 다음에 연합회가 동시에 출범을 하는 그런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큰 작년도에 있었던 우리 사업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주 지역에서 신중년 사관학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관학교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신중년 사관학교는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모두가 다 늙은이로 생각하는데 우리 결코 늙은이 아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신중년이다.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활기찬 출발을 했습니다. 포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건국회가 계속해서 각 지역을 다 확산해 갈 그와 같은 귀한 사업인데 경주에 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저쪽에 지금 신중년 사관학교 교복을 입고 여자분이 오셨는데 고등학교 교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그 경례는 뭘로 하죠? 예, 그 경례는 신중년 사관학교에서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이게 경례 구호입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경례! 좋습니다. 앉으시죠. 그래서 작년에 1기생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2기생이 다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작년도에 한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남산에 있는 중원비가 있습니다. 중원비를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두 번째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원래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면은 다시 동일한 단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그와 같은 것을 배정 안 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깨고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자기네들이 배정한 예산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연속해서 작년에도 받아가지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계단을 올라가는 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사실은 오늘 거기에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8월 15일이 되면은 우리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날이기 때문에 그때 그 추모 행사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 현충원이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일이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재작년에 두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밖에 주지를 못했는데 작년에는 11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6명 정도밖에 줄 수가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후원하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었는데, 이 장학금을 주는 사업은 자유총연맹 과거에
그 반공연맹이라고 했었던 그 뒤에 가보면은 1950년 11월 23일 평양에서 그때 소련 분들이 북쪽에 진주했을 때 그들의 만행을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12주 반공 의거 운동이 있었습니다. 무려 그들이 기관총으로 또는 항공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해가면서 한 200여 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한 300명 이상을 시베리아로 끌고 가서 그들이 끌려갔던 학생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초박하게 학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그와 같은 추모 행사 때 그때 이제 장학금을 전달을 했는데 그 장학생들은 남쪽에서 부모가 있고 남쪽에서 자란 학생들이 아니라 북한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그와 같은 학생들이 남쪽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한 30년 정도로 확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허리들 보면 한 번 등록금을 주면서 그걸로서 장학금 받은 걸로 다 끝을 내버리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대학생들이 됐으면은 적지만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은 돈이지만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장학의 정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에 있었던 11명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11명 금년에 다시 한 30명 해서 한 40명에 대한 장학금을 주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부 여러분들은 그냥 뜻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조금씩만 보태면 되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후원만을 위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학단체하고 금년에 하면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의 목표도 그와 같은 장학 사업을 우리 건국회 사업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금년에 이제 사업 계획에 통합이 됐다. 그리고 이따 정관을 개정할 때도 이와 같은 장학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관상에다가 여러분들 추가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대충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감사보고를 이제 우리 감사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부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약간의 사고에 있어서 유인물로 2022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걸 오늘 바쁘다 보니까 못 가지고 사무총장이 못 가져온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뭐 워낙 액수가 5천만 원 이하짜리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잘 안 보이시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수입란입니다. 수입란은 여기 작은 유인물상에 금방 그리는 그 뒤에 여기 회비 및 기부금이 그게 결국은 저희 올해 2022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은 그 옆에 나온 겁니다. 그 지출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워낙 작은 액수가 되다 보니까 총계가 수입이 4,762만 6,901원, 지출이 4,622만 4,540원, 그래서 잔여액이 140만 2,361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뭐 잘 안 보이지만 이걸로 하시고 제가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재무 상황과 자금 집행에 대하여 본회 통일건국회 정관 규정 제10조에 의거
장기 정기회계 감사를 시행하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본회의 2022년도 한 해 운영위원회에서 어렵지만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2022년도 결산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 하에서도 소규모의 비용이 집행은 특기할 만한 오류가 없었고 정빙 내용도 합당하였습니다. 3. 회장님과 회원들의 회비 외에 운영자금이 미약하여 추후 활동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개선책이 필요함을 사료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통일건국회 감사 전구호. 네, 이상입니다. 아마 감사께서 소회를 적어 오신 것 같은데 그 소회 내용이 결국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성실하게 집행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또 그에 따라서 사업도 확장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아마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시간도 시간이고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 마음에 혹시나 부담을 줄까 봐서 제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와 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기회의 절차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와 2002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의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동의원을 구할까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다든가 질문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의를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또 제청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럼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받기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2023년 사업보고죠. 예, 그것도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2022년에 했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각 지역의 청년들을 확대해서 청년단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회원을 많이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젊은 층들을 많이 좀 영입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가는 것을 점중을 두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각 지역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그래도 뽑았기 때문에 참 우익적인 그런 정권이 기대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이 일을 하기에는 거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완전히 독재를 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이제 노력을 해서 내년에 완전히 우리가 정치에 특히 상권 분리해서 의회 독재를 막지 않으면 도저히 대통령이 할 수가 없다. 이런 걸로 와서 이 의회 독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좌익 종북 세력들의 난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좌익 종북 세력들과의 체제 전쟁을 금년부터 다져서 내년에 이것을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안보의식을 보충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각 지회 또는 연합회에서는 금년과 내년에 안보의식을 보충시키는 그와 같은 안보 강연,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있는 안보단체들을 이끄는 주축을 우리 건국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할 때 중앙에서도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인천에 한다.
그러면 이전에 할 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반드시 거기에 가서 함께해서 각 지역에 순회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만 이 기울어져 가는 체제 전쟁의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발표되다시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간첩들이 얼마나 요소요소에 많이 침투되어 있느냐. 이들을 소탕하지 않고는 결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세세한 사업보다는 이와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것이 중앙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걸 위해서는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한 3년 전까지 전방에 아까 여기 일부 영상물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청년단들을 이끌고 7월 달에 최전방 철책선을 횡단하는 그와 같은 안보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방 지역에서 코로나 때문에 허용을 하지를 않아서 최근 한 2년 동안은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꼭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전방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각 지방지회에서도 그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좀 미리 준비를 시켰다가 그때 때가 되면 함께 전방 철책을 청년들을 이끌고 답사를 하고 또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안보 교육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전방에서 대치되고 있는 그 일을 한번 답사를 하니까 안보의식은 자동적으로 고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금년에 통일건국회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2023년의 사업 계획이고 보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부적으로 문건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제 구두로 받아들이시면은 이 또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각 지방에서는 스스로 중앙에서 하는 이 계획 말고 각 시에서 스스로 계획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이제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은 예, 동의 있었습니다. 제청 예, 동의와 제청이 있기 때문에 이 금년 사업 계획은 이 중점대로 이제 하고 세부 계획은 다시 한번 문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안건 심의가 있죠. 예, 안건 심의가 있는데 이 오늘의 주 안건은 정관에 대한 것을 이제 개정하고 또 추가하는 내용인데 여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항목은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현재 건국회 중앙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에 두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에만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해서 갖기에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까지도 확대해서 거기에도 둘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중앙의 주소를 경기도로 아직도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 정관 개정에 주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주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한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의 사업 목표 계획에 없었습니다. 이걸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로 중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추가하는 내용들 같은 것들이 행정적으로 이제 있고 특히 이와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정관 개정을 의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 건국회에
기부금을 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금 감면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더 기재부에다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거기를 해서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그 코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을 사회에 회부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요 유인물을 나중에 배포를 하겠습니다만은 위에 보고하기 전에 다른 또 추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1월 말까지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관계 행간부라든가 또는 기재부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관 개정에 대한 안건 심의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동의와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의결 대성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